이번 시간에는 리액트의 컴포넌트와 프롭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액트에서 컴포넌트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시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 함수와 흡사하다고 이해를 하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는 클래스라고 보는 게 맞겠지만은 어떠한 내용을 화면에 그려줄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함수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컴포넌트는 프롭스라는 것을 부모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화면에 어떠한 내용을 그릴지 리액트 요소를 반환하는 형태로 동작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처럼 프롭스를 이용해서 리액트의 컴포넌트는 계층적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보는 웹페이지의 화면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러한 프롭스는 속성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즉 속성들이라고 해서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다양한 속성들을 정의해서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학생 예제를 다루었었잖아요. 학생의 학번, 학생의 이름, 학생의 색상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죠. 그때 이름, 학번, 색상 같은 것들이 다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데이터베이스, 자바, 파이썬 등 다양한 객체지향적인 그러한 프로그래밍 개념에서 사용되는 그 속성의 의미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바로 한번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컴포넌트와 프롭스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함수형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간단하게 컴포넌트를 구성해서 어떠한 내용을 화면에 보여줄지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예제들은 일단 다 지워보고 한번 프레시한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HTML 같은 경우는 루트라고 해서 전체 웹문서에 그 루트 id 값을 명시해 주는 거고요. 이제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에서 하나의 함수형 컴포넌트를 명시를 해줄게요. 이제 클래스처럼 사용될 거니까요. 이제 이렇게 클래스처럼 한번 하나의 함수를 쓰겠다는 거고, 어떠한 내용을 렌더링 할 것이냐, 이제 그것으로는 h3 태그를 이용해서 단순하게 그냥 이 건너온 프롭스를 이용해서, 즉 속성 중에서 name이라는 속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한 뒤에 그 속성을 출력하도록 만들게요. 그 다음 바로 아래쪽으로 가서 하나의 엘러먼트를 정의해 주겠습니다. 자, show라고 해서 위에서 정의한 컴포넌트를 사용해 주는데 그 속성 중에서 name으로는 나동빈이라고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즉 제 이름을 이 show라는 컴포넌트를 불러올 때 속성으로 전달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엘러먼트를 화면에다가 렌더링 해보도록 할게요. 이 엘러먼트를 루트라는 위치에다가 렌더링을 하면 바로 이렇게 name is 나동빈이라고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바뀐 대로 바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프롭스라는 걸 이용함으로써 말 그대로 속성 값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실제로 전통적인 HTML에서는 이렇게 특정한 태그가 존재할 때 그 속성 값을 명시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형태를 이 리액트 라이브러리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똑같이 구현해 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기존의 HTML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도록 이러한 리액트 JS가 사용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컴포넌트를 마치 일반적인 HTML 태그처럼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기본적으로 이 렌더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떠한 변수 혹은 컴포넌트를 바로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입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엘러먼트 대신에 그냥 이거를 그대로 다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도 동일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특정한 컴포넌트의 이 프롭스 같은 경우는 디폴트 값을 명시할 수가 있어요. 즉 이 속성이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 디폴트 값으로 어떤 걸 쓰겠다라고 명시할 수 있는데요. 그땐 바로 이 컴포넌트 이름을 적은 뒤에 디폴트 프롭스라고 해서 name이라는 속성으로는 홍길동을 가지겠다라고 명시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만약에 이 show라는 컴포넌트를 불러옴에 있어서 이러한 name 값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이 기본 값인 홍길동으로 이 name 속성이 설정이 되어서 화면에 홍길동이 출력이 된다는 거죠. 또한 기본적으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프롭스 같은 경우는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리액트의 컴포넌트를 계층적으로 한번 구성해 보면서 예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즉 이 show라는 것을
다른 컴포넌트가 자식 컴포넌트로서 사용하겠다고 명시를 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앱이라는 컴포넌트를 또 만들어서 이 앱에서 그 자식으로 위에서 정의한 이 show라는 함수형 컴포넌트를 사용하겠다고 명시할 수가 있는 거죠. 즉 3명의 학생에 대해서 출력을 할 건데요. 차례대로 나동빈, 이순신, 홍길동을 차례대로 출력하겠다고 명시를 하는 거죠. 렌더를 할 때 방금 정의한 이 앱이라는 컴포넌트를 렌더링 하도록 처리하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앱에서는 그 자식으로 show라는 컴포넌트를 3번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이렇게 계층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재사용성을 철저히 따르는 게 바로 리액트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학생 명단을 출력할 때는 이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철저히 지키면서, 또한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건 이렇게 JSX 문법에서는 여러 개의 요소가 들어갈 때는 그 전체 요소를 감싸주는 다른 태그가 없으면 오류가 발생해요.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JSX elements는 반드시 특정한 태그로 감싸줘야 된다 라고 출력이 되죠. 사실 이렇게 메인을 감싸주니까 오류가 사라졌죠. 이와 같이 한 개 이상의 태그가 사용될 때는 반드시 이 메인과 같은 혹은 div와 같은 다른 태그를 이용해서 감싸주셔야지 오류 없이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JSX의 문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따라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실제로 리액트를 이용해서 뷰, 즉 화면을 보다 그럴싸하게 만들어보는 예제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다 지워주시고요. 한번 사용자라는 컴포넌트를 정의해 볼게요. 즉 한 명의 사용자를 어떻게 화면에 그릴 수 있는지를 이 유저라는 걸 이용해서 명시를 해주겠다는 거죠. 자, 한 명의 사용자는 그 프로필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 칸 뛴 뒤에 자, 사용자의 이름값 또한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즉 프로필 사진과 이름을 화면에 출력하는 형태로 웹사이트를 개발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어서 볼드라는 컴포넌트 또한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볼드는 어떠한 사용자가 게시글을 작성했을 때, 즉 게시판의 내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볼드 같은 경우는 섹션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구현을 하니까요. 섹션 태그를 넣고 먼저 게시글에 대한 내용을 출력할 때는 어떤 사용자가 글을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명시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쪽에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도록 만들고, 그 다음 이제 타이틀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게시글의 내용을 출력하도록 만든 뒤에 구분선을 하나 넣어서 그 아래쪽에는 컨텐츠를, 즉 게시글의 내용을 출력하도록 만들게요. 이제 실제로 하나의 데이터를 명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의 게시글에 대한 내용을 정의해 줄게요. 게시글 제목입니다 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작업해 주고요. 컨텐츠 또한 이런 식으로 게시글 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이제 유저라고 해서 한 명의 사용자에 대한 정보 또한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름으로는 나동빈 넣어주고, 이미지 URL에는 임시의 이미지를 넣어줄 건데요. 이제 이렇게 개발 목적으로 이미지를 테스트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무작위로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바로 placeimage.com 이란 사이트인데요. 바로 이 경로에 접속하시면은 자동으로 아무 이미지나 32 곱하기 32 크기로 하나 뱉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볼드라는 데이터를 명시해 주었고, 이제 이것을 리액트 돔에서 실제로 렌더링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볼게요. 자, 하나의 볼드 컴포넌트의 내용을 그리도록 만들 건데, 이제 그 속성으로는 우리가 위에서 만든 하나의 볼드라는 데이터에 타이틀을 넣어주는 거예요. 즉 이걸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라고 해서 볼드 컨텐츠 또한 넣어줄게요. 즉 게시글의 내용 또한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 이제 유저라고 해서 사용자에 대한 정보도 이 자체를 그냥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볼드에서는 계층적으로 이 유저라는 데이터는 또 이 유저라는
자식 컴포넌트로 보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정보는 이 유저를 통해서 그려지게 된다는 거죠. 또한 이렇게 속성을 명시할 때는 이렇게 속성 간에 컴마는 지워주셔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볼드라는 컴포넌트를 그리되, 즉 말 그대로 하나의 게시글에 대한 내용을 화면에 출력할 건데, 그 게시글의 내용으로 들어갈 게시글의 제목, 게시글의 내용, 게시글의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볼드라는 하나의 컴포넌트를 그리겠다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바로 이렇게 루트라는 위치에다가 그리도록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순식간에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게시판을 개발하고자 할 때 리액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짧은 코드로 웹사이트의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게시글의 작성자, 게시글의 제목, 내용이 차례대로 다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리액트를 이용하면 매우 계층적으로 화면을 렌더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은 이제 리액트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보다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셨을 거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화면에 어떤 내용을 그릴 건데 하나의 게시글을 그릴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이렇게 타이틀 컨텐트 유저라는 속성으로 각각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고요. 우리가 보낼 데이터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실제로 개발을 할 때는 이러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서버 혹은 웹 서버로부터 받아오는 형식으로 개발이 될 거고요. 우린 이렇게 지금 예시로 개발을 하는 거니까 볼드라는 데이터를 직접 명시해 준 거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 볼드라는 클래스에서는 전달받은 그 프롭스를 이용해서 사용자에 대한 게시글의 작성자를 위에 넣어주고, 그 아래는 게시글의 제목을 넣어주고 하나의 구분선을 그어준 뒤에 그 다음 그 아래쪽에는 게시글의 내용을 적어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계층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정보는 유저라는 함수형 컴포넌트가 그려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이와 같이 컴포넌트의 프롭스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이러한 프롭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속성 형태로 전달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하나의 게시글을 화면에 출력하는 게시판의 게시글 화면 예제까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액트에서 이 프롭스와 양대산맥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이트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